안녕하세요. 빠우사 오디오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나요?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레스터 레븐스는 지난 40년의 삶을 돌아봅니다. 행복과 안정을 추구하던 40년의 나날에서 행복을 맛본 건 아주 잠깐이라는 걸 깨닫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삶에서 찾아 헤매는 게 무엇인지 그 답을 얻어내야겠다는 결심으로 내면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찾은 답은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한다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은 당신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희열을 상상하고 거기에 100을 곱한 것보다 더 크다는 걸 알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레스터 레븐슨과의 대화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자: 처음으로 행복을 찾아 나설 때 지극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열망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레스터: 물론입니다. 질문자: 진지하게 구도를 하고 있는데도 성공하지 못할 때 구루가 도와줄까요? 레스터: 깨달은 스승은 모든 도움 중에서도 가장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도 당신이 스스로를 돕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구루조차도 당신이 스스로를 돕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도와주지는 못한다는 것 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도우려고 애쓸 때는 그도 합류해서 당신이 준비하고 있는 그 깨달음을 향해 가도록 당신을 도와줍니다. 질문자: 그가 도와준다고요? 레스터: 그 혹은 그녀가 당신이 준비하고 있는 그 깨달음을 향해 가도록 도와주지요. 구루가 당신의 가슴을 건드리면 당신은 우주 의식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건 당신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루의 도움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이유는 구루는 그 길을 앞서갔으므로 당신도 그 길을 가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 마야의 꿈과 같은 얼개를 간파하고 참자아를 깨달았는데 다음 순간 다시 꿈속으로 떨어져서 꿈이 실제라고 믿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레스터: 참자아를 깨닫고 나서 세상 속으로 다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이 육신이고 이 세상은 실제하는 현실이야 하는 잠재의식 속의 생각을 아직 놓아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생각들을 의식의 표면에 떠올려야 합니다. 아니면 마음은 내가 지어낸, 내 밖에 있는 것임을 알고 그저 지워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지워 없애버릴 수 있다면 생각들을 하나하나 잠재의식으로부터 떠올려서 내려놓으세요. 아니면 습성을 내려놓음으로써 생각을 한 덩어리씩 한꺼번에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담배 피우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요. 당신은 오랜 세월 동안 담배를 피워와서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작은 욕망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흡연의 습성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의지력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이건 웃기는 짓이야, 이젠 그만할 거야 라고 말하고 다시는 담배 생각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습성을 의지력으로서 내려놓음으로써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모든 생각을 한꺼번에 지워 없애는 방법입니다. 흡연, 이게 모두 한 덩어리인 겁니다. 질문자: 덩어리로 한꺼번에 몽땅 지워서 되돌아간단 말이죠? 레스터: 완전히요. 나는 사람들이 흡연에 대해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해내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렇게 마음 먹었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질문자: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하나씩 제거해 간단 말이죠? 레스터: 예, 질투가 많다면 그걸 들여다보세요. 자신의 질투에 신물이 난다면 이걸로 끝이야, 볼일 다 봤어, 사라져버려, 이렇게 말하고 모조리 지워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한 부분을 뭉텅 덜어내어 보내버리는 겁니다.
잠재의식 속에 품고 있었던 질투하는 무수한 생각들을 놓아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런 습성을 한꺼번에 지워 없앨 수 있게 되려면 당신이 좀 성숙해야 합니다. 질문자: 정말 그렇게 하면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죠? 레스터: 그렇습니다. 단단한 각오와 결심으로 정말 내려놓으면 그건 사라져 버립니다. 우선은 그보다 작은 것을 가지고 해볼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그보다 큰 것들을 다뤄 나가세요. 한 가지를 지워 없애고, 그 다음엔 두 가지를 지워 없애고, 그 다음엔 모든 것을 지워 없애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워 없애세요. 이걸 날마다 계속하세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일상으로 만들어서 날마다 성장해 가세요. 모든 상황과 사건이 성장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일은 제약과 한정의 경험입니다. 당신을 화나고 짜증나게 만드는 모든 일이 그것을 극복하고 초월하게 해줄 훌륭한 기회입니다. 잠재의식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짜증과 화를 일으키는 생각을 캐내어 내려놓기를 습관적인 일과로 만드세요. 나날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력이 종착지를 앞당겨줍니다. 왜 끝까지 가지 않는가? 방향을 알려드렸고 끝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문제는 충분히 끌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뭔가 기대에 가슴이 두근거리나요? 끝까지 갈 수 있나요? 곧장 끝까지 갑시다. 질문자: 끝까지 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늘 다음 언덕 너머에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면 거기가 다가 아니고 다음까지 가면 거기도 끝이 아니에요. 레스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은 바로 당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언덕 너머엔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있는 곳은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 당신의 나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질문자: 우린 왜 그걸 모르고 있죠? 레스터: 그러게요. 왜일까요? 나도 그걸 알고 싶어요. 질문자: 그건 제 질문인데요. 레스터: 예. 그런데 그 답이 대체 뭘까요? 내 말은 그걸 모르는 게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만 하면 그때부터 단 한순간도 즐겁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불행해지는 게 불가능해요. 그게 뭐가 잘못됐죠? 우린 왜 그걸 안 하죠? 나는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한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삶이 매 순간 환희로운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게 전혀 애쓰지 않고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그걸 자꾸 꾸물거리며 뒤로 미루고 있는 걸까요? 나는 정말로 끝까지 가보고 싶다면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지만 왜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질문자: 글쎄요. 제 경우엔 그 반대로 믿도록 제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있나 봅니다. 저는 한정된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제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 그것이 현실로 느껴질 정도로요. 레스터: 오, 그럼 당신은 무한히 그 유한을 없애버릴 것이라 생각하겠군요. 질문자: 예, 왜냐하면 제가 믿는 것은 유한한 존재니까요. 그게 나에겐 현실로 느껴져요. 당신이 말하는 무한한 존재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건 마치 전구를 만지면 뜨거운데 누가 뜨겁지 않으니까 만져도 돼 라고 말해도 잠재의식의 반응을 극복하고 그걸 만지기가 어려운 것과도 같아요. 레스터: 그럼 이렇게 말하죠. 무한은 유한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무한이야말로 유한의 바탕입니다. 무한한 존재일 때 당신은 모든 유한한 존재들을 다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알겠나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질문자:
그렇다면 기꺼이 유한한 존재를 포기하고 무한한 존재가 되겠어요. 레스터. 포기한다고요? 어쩌면 우리를 괴롭히는 건 바로 이걸 거예요. 육신을, 가족과 집을 버려야만 할까봐 두려운 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길을 끝까지 간 사람들은 육신도 가족도 집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육신과 가족과 집에 대해 이전에 느꼈던 집착과 구속의 느낌만을 버렸지요. 그리고 그 대신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질문자. 제가 육신으로 경험한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존재한다면 이건 엿장수나 줘버려야겠네요. 레스터.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몸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완전한 자유에 다가갈수록 행복감은 더욱 강렬해지고 마침내는 그걸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아주 아름다운 평화의 느낌으로 녹아들게 하고 그 느낌은 결코 다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느낌이야말로 강렬한 행복감보다도 정말로 훨씬 더 유쾌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이 세상에 남아 더 활동하기를 택한다고 해도 그 배후의 평화로운 느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항상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화나거나 겁에 질린 척 연기할 수도 있고 가난뱅이이거나 부자인 척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당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질문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나요? 레스터. 세상은 결코 다시는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질문자. 알겠습니다. 레스터. 그럼 같이 가지 않을래요? 질문자. 저는 제가 나의 수입원은 곧 사업에 쏟아붓는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이 멍청아, 이건 내 무한 공급의 원천이 아니야. 하지만 그저 이건 아니야, 난 다른 식으로 하겠어 라고 말할 만큼 강하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먹히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레스터. 당신은 그것을 시도해보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도 잃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그 시도가 먹히지 않기를 스스로 기대하고 있는 거로군요. 질문자. 예, 거기가 병목이지요. 그건 믿음의 부족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먹히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먹힐지 확신이 없는 거죠. 당신이 날 도와주실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그 무한한 힘에 그저 한 조각만이라도 주실 수 있다면. 레스터, 잠깐만요. 당신은 이미 도움을 받고 있고 난 많은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중 어떤 길을 따라가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다시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요. 질문자. 마치 샌프란시스코 교통 표지판 같군요. 샌프란시스코 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야 물론 수백 개가 있겠죠. 하지만 그 표지판으로 가서 그 아래에 널브러져 앉아 있는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꼼짝 못하고 주저앉는 대목입니다. 레스터. 그래요. 그곳으로 가지는 않고 바라보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신을 동요시킬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는 표지판이라면 당신을 끝까지 데려다 줬을 텐데요. 질문자. 예, 하지만 그건 마치 달로 가는 것 같네요. 레스터. 하기만 하면 쉬워요. 흔들릴 건지 안 흔들릴 건지는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질문자. 어려운 문제네요. 레스터. 더 가르쳐 드릴까요? 새로운 걸 가르쳐 드리죠. 질문자. 예. 레스터. 완전히 이기심 없는 사람이 되세요. 자신에게는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타인에게만 관심을 두세요. 그러면 이 길이 당신을 끝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행동에서, 태도에서 완전히 이기심을 제거해버리세요. 이 길은 당신을 아주 신속하게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겁니다. 질문자: 퇴짜 놓으려는 건 아니지만 이건 너무 단도직입적이네요. 레스터: 다른 표지판을 또 가르쳐 줄게요. 더 이상 욕망이 없는 경지로 가세요. 더 이상 아무런 욕망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계속 욕망을 놓아 보내세요. 그럼 끝입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죠? 질문자: 글쎄, 부분적으로요. 놓아보내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레스터: 욕망이 더 이상 없어질 때까지 이것을 계속 해가기만 하면 그저 떠오르는 족족 놓아보내는 건데 끝을 보게 될 겁니다. 질문자: 레스터, 마음에 대해서 저와 했던 이야기 말인데요. 당신은 외부 세계의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속에서 봅니다. 모든 것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세계의 사물들은 단지 당신의 마음이지요. 이걸 깨닫고 나면 마음이 바뀌고 외부 세계도 바뀌는 건가요? 레스터: 예, 그 표지판이 당신을 목적지로 데려다 주겠네요. 질문자: 집착도 저항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건 어떻습니까? 레스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당신을 끝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하지만 우린 왜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지 않았을까요? 새로운 것도 아닌데요. 질문자: 그게 제가 솔직히 반성하고 싶은 일입니다. 터무니가 없지요. 제가 얻어들은 이 모든 지적인 정보들 중에서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적은지가 말입니다. 부끄러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 가족을 인도해주는 개인적 스승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당신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나의 책임인데 나는 왜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을까 하고 자문해봅니다. 레스터: 그러게요. 하지만 당신의 개인적 스승은 당신 자신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당신의 개인적 스승은 당신 자신이라고요. 질문자: 길은 오직 하나뿐이지 않나요? 레스터: 자신의 본성을 깨달으면 당신에게는 일체성만 보이고 타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 전 그걸 곁눈질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아직도 여전히 분리를 봅니다. 레스터: 곁눈질하기. 그게 당신의 접근법입니다. 당신은 눈을 활짝 뜨고 전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내면을 파고들어 그것을 끄집어 내어서 보는 겁니다. 일단 보고 나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 두려움을 놓아 보내게 됩니다. 당신은 또 자신의 개체성을 상실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개체성은 결코 상실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합니다. 나인 나는 결코 상실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은 확장되어 더욱더 많은 것을 품고 결국은 무한을 통째로 품게 됩니다. 말하지만 당신은 자신을, 자신의 몸을, 마음을, 가족을, 사업을, 그리고 그 모든 하찮은 것들을 잃을까봐 더 두려워합니다. 잠재의식 속에서 말입니다. 그걸 의식했다면 그걸 바라보고 내려놓고 자유로워졌을 텐데요. 질문자: 다른 것들을 덧붙이셨을 때 뜨끔했습니다. 몸에 대한 집착은 보이지 않지만 가족, 사업 등등을 언급하셨을 때 말입니다. 레스터: 당신이 육신에 얼마나 집착해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실제로 그러지는 말고 상상으로만 절벽에서 몸을 던져보세요. 이제 육신에 대한 집착이 보입니까? 질문자: 예, 하지만 그런 욕망까지도 없애야 합니까? 레스터: 없애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본성을 깨달으면
자신이 육신이 아님을, 그리고 육신은 당신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질문자: 저는 왜 끝까지 가지 못하지요? 레스터: 그러면 자신이 사라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끝까지 가면 자신이 사라져버릴까요? 질문자: 저는 마음을 잃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레스터: 실제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마음을 놓아보내는 것보다 마음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란 것 자체가 엄청난 구속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돌아오고 싶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오기로 마음 먹고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과 이후의 유일한 차이점은 전에는 사고가 잠재의식이나 강박관념에 휘둘려서 자유롭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잠재의식이나 강박관념 같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습성이나 경향성에 끌리지 않으므로 모든 생각이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습성과 경향성을 제거하세요. 그러면 끝까지 가게 될 겁니다. 나는 기적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제 의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돼서 지금은 기적에 대해서 얘기해도 전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세도나로 와서 혼자 살고 있을 때는 대부분의 일이 사념으로 처리됐는데 난 그걸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들을 통해서 이런 기이한 일들을 알아차리게 됐지요. 나에겐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한두 분에게는 순간이동이 일어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건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이 사건에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구도자였고 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구도자를 프랜시스라고 보통 사람을 해리라고 부르기로 하죠. 해리가 피닉스시에서 세도나로 와서 나에게 산책을 같이 하자고 해서 우리는 자연히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하게 됐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1.5km쯤 걸어서 산 중턱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앉았습니다. 우리에겐 0.5리터짜리 수통에 든 물밖에 없었는데 올라오는 길에 물을 많이 마셔버려서 밑바닥에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반 컵도 되지 않는 양이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셋 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느낌을 방사했습니다. 그리고 수통 안에 물이 충분히 들어있다는 내적인 알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프랜시스, 물 드릴까요? 네. 나는 프랜시스에게 한 컵의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다음엔 해리가 한 컵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엔 나도 한 컵을 마셨고요. 우리는 모두 다 갈증이 풀릴 때까지 계속 돌아가며 물을 마셨습니다. 각자가 7컵씩이나 마셨지요. 나는 의아해서 수통을 들여다봤는데 거기엔 처음과 똑같이 물이 밑바닥에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좀 있다가 우리는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나 피곤해서 더 이상 걷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느낌을 그저 놓아보내고 말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자 다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하다. 완벽하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 세 사람은 한 발은 산 위에 있다가 다음 발은 저 아래의 집 근처를 내딛고 있었습니다. 주변 풍경은 아래쪽도 산 위와 비슷해서 해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프랜시스는 그걸 알아차리고 외쳤습니다. 레스터, 우리가 순간 이동을 했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군 프랜시스. 당신은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리가 심히 혼란스러워하며 마음이 동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스라쳐 놀란 듯 표정이 찌그러져 있었지요. 나는 그를 위해 다시 말했습니다. 프랜시스, 그건 당신의 상상이에요. 하지만 프랜시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해리가 없을 때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우리가 순간이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그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해리와 저는 올라가는 길에 돌을 주워 모아서 길 왼편에 몇 군데에 올려놓았어요. 내려가는 길에 다시 주워서 가려고요. 그런데 우린 그 지점들을 다 건너뛰었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 데는 단지 애씀 없는 하나의 생각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맡기고 놓아보내고 아무런 애도 쓰지 않고 한 생각을 품되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건 품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어납니다. 세도나에 살던 초기에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스스로 그 사실을 자각하지도 못한 채로요. 나에겐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어떤 생각을 하든지 나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웠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여기듯이 말입니다. 그건 정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다면 오늘날의 사회와 잘 어울리지는 못할 테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어울려 살려면 보통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기적이란 그저 이 꿈 같은 세상이 즉석에서 꾸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반드시 영적인 진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적을 사용하니까요. 우리보다 딱히 영적으로 진보되지 못한 다른 행성들에서조차 기적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더 편한 삶의 방식은 순전히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끝까지 가서 자연이 여러분을 모시게 하지 않나요? 왜 같은 일을 어려운 방법으로 하시나요? 내 생각엔 여러분은 자신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말합니다. 보세요. 나는 이 일들을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도 난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고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질문자. 저에게도 당신의 무한성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레스터. 당신 자신이 스스로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비범한 일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그걸 보여드리면 그건 당신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셈이 됩니다. 방금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말입니다. 자신을 내맡기고 그저 애씀 없이 생각을 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라는 느낌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해드릴 얘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난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동식 주택 생활을 할 때 지금 이곳 라구나 비치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내게 물었습니다. 저 부탄가스 통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충전하세요? 20리터짜리 통이었습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것을 마지막으로 채운 지 8개월이 지났다는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는 그것을 놓아 보내버렸습니다. 물을 절약하는 방법을 보여주려고 나는 프랜시스에게 내 이동식 주택 옆에 있는 200리터짜리 수조에 물을 채워놓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 물은 아침마다 하는 샤워를 포함해서 내 생활 용수를 공급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수조에 물을 채워놓는 일을 맡긴 이유는 아주 작은 양의 물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을 채운 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잊어버렸고 그녀에게 그걸 말하자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수조를 마지막으로 채운 지 넉 달이 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계속 물을 쓰고 있었는데도 바닥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 넉 달 동안 썼는데도 여전히 수조는 꽉 차 있었습니다. 내가 놓아 보내버리지 않았다면 수조는 비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질문자: 놓아 보내버리지 않았다면 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레스터: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그것을 놓아보내는 것 말입니다. 질문자: 그걸 다시 한정된 것으로 생각했단 뜻입니까? 레스터: 아닙니다. 그것이 평소처럼 되도록 혹은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그런 상태로 되도록 놓아둔 겁니다.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고 싶었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처럼 살기를 택한 겁니다. 기이한 방식으로 살면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겁을 내지요. 질문자: 아무도 겁을 내지 않을걸요? 레스터: 겁을 냅니다. 봐서 알아요. 내가 뉴욕에서 살 때 이런 일이 처음 생겼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때문에 내 근처에는 얼씬거리질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삶의 방식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데 말이죠. 난 이걸 아주 매력적인 걸로 보이게 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끝까지 가고 싶어지게 말입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견뎌야만 하는 어려움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난 왜 끝까지 안 가지? 난 왜 그냥 생각만 품음으로써 그것을 바로 가지지 않는 거지? 나는 왜 나의 완벽한 자유를 표현하지 않지? 그러면 아마 답이 올 것이고, 그러면 자신이 스스로를 밑바닥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질문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무력해진 상태에 너무나 길들어 있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모텔을 매각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 내가 정말 그걸 팔고 싶은 걸까? 하는 생각이 또 났어요. 저도 알지만 전 매번 그래요. 레스터: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습관적인 생각이 당신을 힘든 길로 몰고 갑니다.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습관적인 생각을 모두 지워 없애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시들어서 사라져 버릴 겁니다. 질문자: 마음이 시들어서 사라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요. 레스터: 당신은 최근에 크게 깨달은 게 있군요. 질문자: 맞습니다. 레스터: 그런데 그걸 계속 밀고 가지 못했군요.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난 할 수 있어, 난 무한한 존재야 하면서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갔어야 했어요.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마음을 휘어잡기만 하면 끝나는데요. 그저 마음으로 깨끗이 밀어내버리면 그걸로 끝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1초도 안 걸린답니다. 온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그건 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건성으로 한 번에 조금씩 내려놓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를 넘기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놓아 보내버리기로 마음먹지요. 그러면 온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이 올 때는 정말 한순간에 옵니다. 그러기로 스스로 결정하지요. 의지력이 당신의 힘입니다. 의지력을 아주 강력하게 발휘하면 마음을 그저 통째로 지워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질문자: 전혀 말이 안 돼요. 마치 당신이 세상의 모든 돈을 옛다 하고 내게 건네주는데 나는 그저 앉아서 내가 왜 저걸 안 받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레스터: 그러게요.
왜 안 받습니까? 질문자. 내가 뭐가 잘못됐죠? 레스터. 무엇이? 이건 큰 질문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난 당신이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아요. 안 그랬으면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앉아있질 않았겠죠. 질문자. 회방을 놓는 건 지성이에요. 레스터. 맞습니다. 그걸 왜 지워 없애지 않습니까? 지성이 곧 마음이에요. 자신이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마음은 우리 외부의 것임을 알면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치게 되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질문자. 레스터, 전에 당신이 이렇게 말했는데 제게 도움이 됐어요. 이제 레스터를 침대에 눕혀야겠어. 레스터. 난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레스터와 이 몸을 보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겠다, 이렇게요. 내가 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후 몇 해가 지나서야 나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되더군요. 내가 레스터에 대해,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것이라고도 부르고 레스터 그가 하는 식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다고 놀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고쳐주는데도 난 나란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난 이 몸이 아니니까요. 이 몸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나는 이 몸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당신이 자동차를 자신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난 내가 이것,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지요. 자동차에 자신을 싣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자신을 그 자동차라고 부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이 몸을 그런 식으로 바라봅니다. 이 몸은 내가 쓰고 다니는 껍질입니다. 난 여러분이 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어리석다고 놀리고 있는 겁니다. 질문자. 어리석다는 표현보다 센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레스터. 예, 그건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당신 덕분에 말이 나오네요.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살지 않는 건 순간순간 오로지 지극한 희열과 평화와 사랑만으로 살지 않는 건 너무나 멍청한 짓이에요. 날 때부터 당신의 것인데 말입니다. 당신 자신인 그것으로 있는 것은 아무런 힘이 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닌 무엇이 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힘든 일이지요. 온갖 문제와 질병에 시달리고 이것저것 원하는 것도 많은 몸이 되는 것 말입니다. 자신이 아닌 무엇이 되려면 힘이 들지만 자신인 그것으로 있는 것은 여자가 여성으로서 있거나 남자가 남성으로서 있는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노력이 불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인 그것으로 있는 데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고집스럽게도 자신이 아닌 것이 되어 있으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정말 멍청한 짓이지요. 질문자. 저는 당신이 나라고 하는 그것으로 있으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쓰지 않는 상태가 되려고 계속 애쓰고 있는데 말이 되나요? 레스터. 아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질문자. 아니요. 레스터. 맞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질문자.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레스터. 당신은 애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순이지요. 애쓰기를 그쳐야만 합니다. 놓을 건 놓아보내고 있는 건 있게 해야 합니다. 내가 놓아보내고 신께 내맡겨라고 한 것이 그 뜻입니다. 당신이 그것입니다. 당신이 신입니다. 놓아보내고 당신의 참 자아를 있게 하세요. 하지만 그건 엄청나게 애를 써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비자아, 곧 에고를 붙들고 있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애를 쓰고 있는 쪽은 바로 그쪽입니다. 자기 자신인 그것, 참자아로 있는 것은 아무런 힘도 들지 않는 일입니다. 질문자. 제가 꿈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의 관점에 다다를 수 있으면 성공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늘 이건 꿈인가? 누가 이 꿈을 꾸고 있지? 하고 자문해 왔습니다. 레스터, 맞습니다. 그 꿈꾸는 자를 찾으세요. 더 친절하게 말하자면 무한한 있음인 나가 한정된 육신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그 꿈속에 등장하는 하나의 한정된 육신이라고 여기면 그 상태는 꿈에서 깨기 전까지 쭉 유지됩니다. 잠에서 깨어있는 이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한정된 육신으로 존재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꿈에서 깨어나서 자신이 사실은 무한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한정된 육신이라고 믿는 그 생각을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 생각을 그치고 놓아 보내세요. 있는 그대로 있으세요. 내맡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내맡기면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 말입니다. 이것이 내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린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주한 에고의 몸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행위자로 남아있어야만 하지요. 질문자. 몇몇 사람들이 로봇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육신을 하나의 로봇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이 육신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리고 다 사용하고 나면 육신을 벗어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거기에 있지요. 레스터. 그게 육신을 바라보는 아주 훌륭한 방식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지요.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를 진정으로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집으로 가서 다른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자리를 틀고 앉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줄 테니까요. 생각만 품으면 말이죠. 정말로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집으로 가서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마음 먹고 앉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와 답을 얻을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나무 밑에 앉았던 붓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답을 깨달았지요. 질문자. 우리 중 일부 사람들이,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저도 꼼짝달싹 못하고 걸려있는 대목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생각들을 마음에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가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마침내 그 위로 솟아올라서 보면 그 낱낱의 생각들이 하나도 서로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터. 예, 우리는 모두가 처음에는 생각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걸로 시작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생각의 주인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습성을 통달하여 습성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습성을 형성하고 있는 온갖 무수한 생각들을 다 지워 없애줍니다.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붙잡고 지우는 방식을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습성을 내려놓으면 그 배후에 숨어있던 잠재의식 속의 무수한 생각들이 모두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질문자. 당신이 처음에 외부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저를 포함해서 일부 사람들은 도무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왜 외부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나밖에 없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외부를 만들어내는 것은 나이고 외부 세계는 내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레스터. 맞아요. 그게 바로 실상입니다. 질문자. 그게 수정처럼 선명하게 깨달아지더군요. 레스터. 좋아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깨달음이 사라지기 전에 외부를 말끔히 지워 없애지 그래요? 질문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레스터,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질문자, 맞습니다. 레스터,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을 할 때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세요. 제대로 맛을 들이면 그건 너무나 즐겁고 희열을 주는 일이어서 아주 끝장을 볼 때까지 그만두지 않게 될 겁니다. 그거야말로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유일한 일이 됩니다. 당신은 빛을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그보다 더 흥미롭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은 언제든 그것과 함께 있고 어디든 그것과 함께 다니게 됩니다. 고통은 방향을 잘못 택한 당신을 돌려세우는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당신을 저 꼭대기까지 올려주는 것은 이 경이로움에 대한 욕망입니다. 질문자, 그러면 마음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돼서 이젠 어떤 게임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지요. 레스터, 예, 하지만 대개는 정점에 다다른 후에도 같은 게임을 합니다. 그게 표현되는 방식은 다르지만요. 그건 다른 이들을 돕는 게임이 됩니다. 이거야말로 아주 크고 멋진 게임이지요. 질문자, 게임이 흥미로워지지요. 레스터, 게임 중에서 최고지요. 가장 보람있는 게임이에요. 질문자, 당신의 가르침은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레스터, 내가 드리고 있는 건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난 온 우주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금을 갖고 싶다면 무더기로 쌓아 올릴 수도 있어요. 물론 황금을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걸 쌓아놓고 싶지는 않겠지만요. 쓸 수 있는 만큼만 가지게 되지요. 질문자, 당신이 제시해준 온갖 다양한 길들 중에서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레스터, 그중 아무거나 붙들고 끝까지 가면 그게 그 길이 되겠지요. 전에 말했던 좋다는 방법을 해보세요. 그 누구도 아무것도 날 동요시키지 못하는 경지로 가세요. 마음이 동요될 때마다 상황을 바꿔놓고 싶게 만든 에고의 동기를 찾아보세요. 그것을 발견하면 아, 이거구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에고의 부추김을 놓아보내세요. 모든 반응이나 습성은 이기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린 상황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가길 바라지요. 이런 습관적인 반응을 계속 놔버리세요.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살펴서 이기적인 에고의 부추김을 찾아내고 놓아버리세요. 얼마 안 가서 더 이상 놓을 게 없는 지경에 이를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끝까지 다 온 겁니다. 질문자, 공격받은 기분이 들 때, 질투나거나 화나거나 마음이 아플 때 등등, 그게 모두가 에고이고 마음의 작용이란 말이죠. 레스터, 맞습니다. 그런 모든 느낌을 다 지워 없애세요. 그러면 끝까지 가 있을 겁니다. 뭔가 새로운 걸 얻으셨나요? 질문자, 당신의 말을 이해해야 할 일만 더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걸 너무나 쉬운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데 그토록 쉬운 것이 나만은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모욕적이네요. 레스터, 실제로 하면 쉬워요.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하기만 하면 그건 쉬워요. 하지 않고 있으면 될 리가 없지요. 질문자, 맙소사 잠깐만요. 하면 쉬운데 안 하면 불가능하다. 레스터, 실로 자기 자신인 그것, 무한한 존재로서 있는 데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 택한 것처럼 극도로 한계지어진 존재가 되려면 그야말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요. 내가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질문이 더 있으시면 기꺼이 대답해드리고 아니면 이걸로 끝낼게요. 질문자, 저는 당신을 볼 때마다 희망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당신이 해냈다면, 누군가가 해냈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레스터. 예, 하세요. 끝까지 가세요. 모두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멈추더니 어떤 이들은 조금 내려와서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깨달은 것을 써먹지 않으면 잃어버릴 겁니다. 계속 써먹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습관이 지배하여 방향을 잃어버리게 할 겁니다. 질문자. 끝까지 가도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합니다. 여전히 웃고 놀고 온갖 일을 하지요.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지요. 레스터. 그렇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무엇이든 하든지 안 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젠 어떤 방향으로 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하루에 2번씩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길 강력히 권합니다. 아침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말입니다. 하루도 이것을 하지 않고 보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거기에 더욱더 완전히 빠져드세요.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때까지요. 노력이 필요 없으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느낌이 드는 지경까지 갈 겁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자신의 무한성 속으로 빨려들 것입니다. 질문자. 때로는 내가 아주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걸 알아요. 레스터. 거기엔 내맡김의 느낌이 있지요. 질문자. 당신의 유명한 말이 있지요.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게 하라. 그게 마음을 놓아보내고 신께 내맡기라는 뜻인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레스터. 예, 달리 표현하면 내맡기라는 거지요. 신이 아니라 산에 내맡겨도 깨달음을 얻을 겁니다. 질문자. 에고와 마음과 의지는 모두가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 놓아보낸다는 건 마음, 에고,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놓아서 보내버린다는 뜻이지요. 레스터. 예, 그렇습니다. 질문자. 전 가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매우 안달복달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러는 자신의 꼴을 보고 낄낄대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실 그건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레스터. 예, 자유를 얻고 나면 심지어 안달복달하는 것처럼 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어떤 쪽이든 연기할 수 있단 말이죠. 자신이 연기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요. 레스터. 맞습니다. 끝까지 다 가고 나면 재밌는 일밖에 없어요. 질문자. 유머도 간직할 수 있단 말이죠. 레스터.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머를 즐기는 목적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지 에고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른 점이지요. 여러분이 올라가다 멈췄다고 말했는데 그건 고원지대 같은 곳에 올라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속도가 느려져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고 심지어는 곧장 다 가버릴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끝까지 가세요. 거기서부터는 인생이란 그저 신나는 놀이입니다.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하고 싶다면 일해도 됩니다. 언제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실패하기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놀이로 말입니다. 실패하기에 성공할 수 있다면 성공하기에 성공할 수도 있지요. 질문자. 타인을 돕는 것이 정말 빠른 길인가요? 레스터. 그 목적에 에고의 동기가 숨어 있다면 아닙니다. 하지만 오로지 타인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건 아주 빠른 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일은 완전히 이타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타적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집니다.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지요. 질문자. 그거예요.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레스터. 예, 우린 모두가 그것을 짧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상태를 영구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늘 그렇도록요.
그러니 다시 말하지만 날마다 시간을 내서 그것이 일어나게 만드세요. 끝까지 가세요. 여러분은 배우의 무한한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것이 일상이 되게 만드세요. 그것이 늘 유지되도록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